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장소 변경 접견을 하려고 왔고요. 또 교도소장에게, 구치소장에게, 수원구치소장에게 자료를 제출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장소 변경 접견은 불가능하다. 사유는 조금 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불가능하다. 그리고 면담도 못하겠다. 구치소장 면담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한 30여 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현직 의원만 두 사람 들어와서 만나겠다 그래서 다시 항의를 했고, 그 결과 보좌진 2분, 그 다음에 우리 9명 이렇게 모두 들어가서 면담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한 내용은 우리 간사를 맡고 계신 박균택 당선인께서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장소 변경 접견 신청을 했는데 그게 불허가 됐습니다. 불허 이유는 뭐냐 했더니 아마 법무부에 이런 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고를 했고, 검찰에서 별건 피의 사건이 또 있다라는 공문을 보내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침에 따라서 장소 변경 접견 신청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그 새로운 사건이 또 어떤 사건이 있길래 불어난다는 것이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었지만 그 내용은 자기들이 답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무부를 통해서 이화영, 그 다음에 또 김성태 이분들 출정 기록 이걸 좀 확인하려고 자료 요청을 4월 말에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수원구치소에 그 요청서가 그 전달조차 안 된 상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법무부가 계속 이것을 손에 쥐고 일선 현장에 내려보내지 않은 상태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법무부를 통해서 진상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법원에서 지난 2월에 출정 기록, 개호 기록 이것을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 신청, 이것을 받아들여서 문서 제출 명령을, 자료 제출 명령을 수원 구치소에 내린 바가 있는데, 이것을 그 법원이 보낸 공문을 분실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공문을 분실한 적이 없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고, 다만 석 달 넘도록 왜 그러면 답을 안 보냈느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준비 중이고 5월 중순경 안으로 보내려고 뭐 준비 중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추가로 좀 보충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그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이 2월 14일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일에 문서 제출 명령이 이루어졌는데, 보도에서는 2월 19일경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이 구치소 담당자로부터 이 신청서를 분실했다는 답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실조회 신청서가 그 문서 제출 명령서를 가지고 있고 지금 답변을 준비 중이다. 그렇게 지금 수원구치소에서 답을 해서 그러면 검찰에는 어떤 연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기록을 모두 제출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석 달 가까이 법원의 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는 수원구치소가 어떻게 검찰에는 그렇게 문서 기록 협조를 잘 했는지를 저희가 따져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원구치소 측은 아무 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단은 문서가 공개돼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 대책단에도
문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왔습니다. 또 혹시 네. 저희 민주당 법률위원회하고 인권위원회가 작년 7월에 이화영 부지사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도 별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가 됐는데 또 이제 별건 수사 중에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거부를 했는데 이번은 막 이런 상황을 다 법무부에 보고하고 그때 학습 효과인지 사전에 검찰에 요청을 해서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받아서 별건 수사 중에 있다. 이런 아마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접견 신청을 거부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 법무부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돼서 상부의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있을까요? 자, 오늘 저희들이 면담하고 나오면서 드는 생각은 저희들의 활동을 법무부와 수원지검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각종 구치소 관련한 혹은 개호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얼마만큼이나 정확하게 그리고 모두 공개가 됐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 매우 깊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검찰이 저희들의 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진실을 자꾸 은폐하고 혹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당장 중단할 것을 경고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주시죠. 민주당에서 특검 뭐 도입해버리고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대책반에서 향후 계획을 좀 특검은 이미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1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준비팀을 꾸렸습니다. 5분이 참여해서 그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꾸 그 나오는 정확하지 못한 보도 중에 하나는 저희가 그 특검법을 제출할 때, 발의할 때 그 특검의 대상에 대한 특정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무슨 조국 사건을 거기에 포함시킨다느니 또는 황운하 사건을 포함시킨다거니 하는 보도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좀 주목해 주실 거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특검은 어떤 사건에 대한 특검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건 과정에서 그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그런 검찰의 행위에 대한 특검이 될 겁니다. 그런 행위가 어떤 사건에서 있었는지를 보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조국 사건도 될 수 있고 황운하 사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자꾸 저희들이 이미 재판 중인 조국 사건을 특검하겠다 이렇게 왜곡이 돼서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관 변호사 관련돼서 혹시 어떤 말씀을 나눠주시면 어느 분이 정관 변호사. 전관 변호사 어떤 부분이요? 전관 변호사. 조 변호사. 네. 오늘 저희들이 그걸 확인한 건 전관 변호사가 그러니까 지금 법이 변호를 수임하려고 그러니까 변호를 맡으려고 하는 경우에 와서 접견이 허용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 이거를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공개는 자신들이 할 수 없으니 다시 법무부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해라.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목은 되게 주목해서 보고 있는 대목인데 도대체 누가 왜 이화영 부지사뿐만 아니라 김성태 회장까지 다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했을까? 저희 대책단에서는 그 대목이 이번 상황을 풀어가는 데서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될 거로 보고 주목하고 있습니다.